안녕하세요. 몬스터의원 대표 원장 박희선입니다. 오늘은 눈 밑 꺼짐, 다크서클, 수술 없이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눈 밑 꺼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다이렉트하게 이 부분을 채워버리는 거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동안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실 등을 채워서 이쪽에 볼륨감을 만들어주고는 했어요. 오늘은 이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실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이 실은 일반적인 실이 아니라 좀 통통하게 꼬불꼬불하게 말려있는 실들을 주로 쓰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눈 밑에 실을 넣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실은 약간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을 했을 때 필러랑 달리 이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실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콜라겐 부스터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눈물고랑이나 눈 밑 꺼짐, 다크서클 부분을 조금 채워줄 수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필러랑 달리 두세 번 정도 반복 시술이 필요하고 이게 자칫 양 조절을 좀 잘못하거나 체질에 따라서는 결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눈 밑의 피부는 정말 얇기 때문에 결절이 생겼을 경우에 좀 눈에 띈다 이런 문제점도 있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눈 밑 시술 케이스가 콜라겐 부스터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은 병원이 아니라면 일반 부위 하듯이 이제 콜라겐 부스터들을 이 부위에 써버리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는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술 경험이 많은 병원에 가셔야 되고, 이제 세 번째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방식은 바로 필러예요. 필러 하면은 왠지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의외로 좀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보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건 잘못되면은 녹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 밑은 개인적으로 필러로 시술을 하는 거를 가장 선호하기는 합니다. 이 방식이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고 피드백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눈 밑 쪽에 다크서클이나 눈 밑 꺼짐을 채우기 위해서는 필러 선택을 잘하면 더 퍼펙트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솔직히 여기는 아이라이트라는 필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갈더마사에서 눈가를 밝혀준다 라는 뜻의 아이라이트라는 필러를 내놓았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적당한 용량이 들어가 있고 지연성 부작용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실제로 많이 써보니까 물성 자체가 일반 필러랑은 달리 정말 부드럽고 이제 표정 짓는 대로 좀 잘 눌려져서 이질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소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용량이 많이 필요 없는 눈 밑 쪽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레스틸레는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회사들 중에 한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가 확실히 지연성 부작용이라던가 면역 반응 같은 게 굉장히 적어서 부작용에서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지연성 부작용이 뭐냐면요. 필러 맞고 나서 가끔 내가 이제 술 마시고 난 다음 날이나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필러 맞은 부위가 조금 붉어지고 붓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연성 면역 반응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이게 이제 특히 눈 밑 같은 데는 좀 안 좋은 필러를 쓰면요. 이 반응이 좀 과장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 밑이 좀 많이 붓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겠죠. 내가 어느 날 술 먹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눈이 막 팅팅 부어. 그래서 회사를 가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연성 부작용이 적은 필러를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순수한 필러일수록 이런 부작용이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BDD 같은 이제 이런 게 좀 최소화되거나 외부 이물질 이런 게 좀 최소화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알기는 어렵고요. 복잡한 이야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지연성 부작용이 좀 제일 적은 필러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 밑 필러의 용량은 페어 있어서 용량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갑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양측 합해서 대개는 0.5cc 내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술의 키포인트는 오히려 살짝 부족한 듯이 채워야 되는 점이 아닐까 해요. 몇몇 분들은 이거를 완벽하게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반대입니다. 필러라는 게 왜냐하면 히알루론산 기반의 성분이에요. 그리고 얘는 몸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고랑을 100% 몽땅 다 채워버리면 이게 붓기 때문에 오히려 시술하고 3, 4일만 지나도 눈밑이 실컷 울고 난 그 다음날처럼 더 부어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다 채우지 말고 한 80% 정도만 채운다 이런 느낌으로 시술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정도만 채워도 정말 괜찮아 보이거든요. 눈밑이 워낙 예민한 부위다 보니까 한 끗 차이로 정말 시술 결과에 있어서 차이 나는 부분이고, 정말 이 시술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곳에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욕을 부리시기보다는 굉장히 좀 티가 나고 눈 밑에가 퉁퉁 부은 듯한 그 울고 난 다음날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피해서 적절한 용량만으로 시술하는 병원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시술 케이스들을 좀 가져와 볼게요. 제가 다 100% 개선된다 이렇게 하면 무리수겠지만, 확실히 하고 나면은 좀 더 다크서클이 좋아지고 좀 안색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이 든 사람만 다크서클이 생기거나 눈물고랑이나 눈밑 지방 아래쪽에 이렇게 고랑이 생길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20대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좀 피곤해 보인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 다크서클 때문에 전날 밤을 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피드백 듣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이제 마음이 좀 상하시고 좀 괴롭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으띠 미용을 하는 의사로서 해결을 해주려고 이 동영상을 찍었고요. 이 시술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쪽 같고요. 저는 이제 바늘보다는 굉장히 얇고 가느다란 캐뉼라를 이용을 해서 세심하게 시술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적게 넣는다고 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파인하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걸리고 시술자의 손기술도 좀 많이 타고 하여간 스킬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날 당일에 이제 바로 좋아지는 것보다 이후에도 꾸준히 좋을 거냐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많이 넣으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녹이게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눈밑 필러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나는 왠지 필러는 싫다, 콜라겐 부스터로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저희 병원은 눈밑 콜라겐 부스터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눈밑에 콜라겐 부스터를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 병원만의 노하우로 수화 방식이라던가 시술하는 층이라던가 시술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눈밑 결절 부작용이 안 생기게끔 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과연 어떤 시술로 더 잘 메꿔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병원에 오셔서 시술하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부위도 아니고 굉장히 예민한 눈밑이잖아요. 좀 예민한 부위이기도 하고 눈에 좀 잘 띄는 부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충분히 숙련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